뉴욕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코로나19 일일 감염자 수가 지난 6일간 6,000명을 넘겼습니다. 워싱턴 DC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우려해 오늘 비상사태를 선고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중화 항체를 최대 83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H-1B 비자 보유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폭력의 대상인 흑인과 아이잔 양 커뮤니티는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력 강화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인 첫 미스 아메리카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한인 3세 에마 브로즈입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 무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계속 따르지 않은 한 남성이 경찰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2,000명 선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등에 따르면 뉴욕주의 일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지난 17일 21,027명에서 18일 21,90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22,000명을 넘겨 총 22,4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총 검사자 수 26만 7,422명 중 8.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욕시도 역시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세를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무려 1만 271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6,00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과 함께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Because obviously we're facing a major challenge with the Omicron variant. This is an urgent situation and we need to act. And what's crucial for all New Yorkers to understand is New York City is ready. We are ready to fight Omicron. We have extraordinary tools and weapons available to us because for the last 2 years we've been fighting COVID. We have better treatments than we've ever had. We have one of the highest levels of vaccination anywhere in the country, and we have the ability to get a lot more people vaccinated or to get them boosted very, very quickly.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So the mayor and I are here today to tell you that we do everything needed to bring our city back from this crisis. 한편 어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행사 볼드랍의 개최 여부를 재고하여 이번 주 내에 개최 여부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드랍 행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새해 전야 행사로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소규모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6일 뉴욕시장은 올해에는 해당 행사가 팬데믹 전과 같은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뉴욕시가 완전히 돌아왔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다시 개최 여부를 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도 코로나19 비상에 걸렸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6일간의 일일 감염자 수가 6,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7 등에 따르면 뉴저지의 일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오늘까지 6일 연속으로
6,000명을 넘겼습니다. 작년 전체 겨울 기간 동안 일일 감염자 수가 6,000명을 넘긴 것은 단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벌써 6일 연속으로 6,000명을 넘긴 것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6,271명, 17일에는 6,260명, 18일에는 6,352명이었으며 어제는 6,53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디 페르스틸리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오늘 지난 19일 6,533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다면서 2021년 1월 초에나 나온 일일 확진자 수에 상응한다고 말하며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발생이 이러한 확진자 급증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는 코리 부커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았음에도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처음 코로나19 증상을 느낀 후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며 다행히 증상이 경미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증상이 경미한 것은 최근에 맞은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은 덕분이라며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면 증상이 보다 심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되는 경우 하루빨리 접종하기를 권고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높은 백신 접종률에 근거해 현재는 봉쇄 조치를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입원율을 보인다며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accines are keeping even those folks who have a breakthrough case of infection from developing a serious COVID-related illness. 또한 그는 뉴저지와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13%가 오미크론 변이라는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발표에 대해 실제로는 13%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워싱턴 DC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는 내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급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부활시켰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6개의 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는 내일인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가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공무원들도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합니다. 또 워싱턴 DC 내에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4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된 상태이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주는 노스다코타,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주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연휴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체에서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3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주 대비 10% 늘어난 13만 499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세 백신 부스트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중화 항체를 약 37배에서 최대 83배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더나는 20일 기존에 승인된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투약 용량을 100마이크로그램으로 할 경우 새 변이주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항체 수준이 약 83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화 항체는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뜻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본래 용량은 100마이크로그램이지만 회사 측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할 당시 용량을 기존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여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부스터샷 접종자들의 혈청 예비 데이터 분석 결과 절반 용량인 50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여서 투약해도 오미크론 중화항체 수준이 약 37배 증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 버튼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는 용량을 달리한 두 경우의 부스터샷 모두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다가오는 휴가 시즌과 이번 겨울 예상되는 오미크론의 압력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특화 백신도 개발 중에 있는 모더나는 이와 관련 내년 초 임상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약화하는 것을 약 85%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현재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지난 18일 기준 89개국에서 확산 중이며 감염 건수는 지역 감염이 이뤄지는 곳에서 1.5일에서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가벼운 증상만 야기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중증도 관련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H-1B 비자 보유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안을 추진합니다. 노동자와 이민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자청해온 대통령에게 이러한 전면적 개혁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9일 미국 내 H-1B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임금 인상안 추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H-1B 비자는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적은 임금을 통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 내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H-1B 전문직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인원은 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 시민 이민국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 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로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발급 한도가 최대 8만 5천 명인 것에 비하면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미국 최대 소매체인인 월마트가 일상적인 IT 업무에 H-1B 비자 인력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이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의 2015년 보고서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북미 지역 국제전문기술인연합 역시 업체들의 H-1B 비자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미 의회에 확대 금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H-1B 비자 보유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미국 기업들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보유 노동자를 채용할 명분이 줄어들게 되고 미국인 노동자 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바이든 대통령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이민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자청해온 대통령에게 이러한 전면적 개혁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이전 증오 범죄 등 흑인과 아이전 커뮤니티는 인종차별적 폭력이라는 공통된 현안으로 연대해 오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양 커뮤니티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19일 미국 흑인 사회와 아시아계 사회가 그간 인종차별적 폭력에 맞서기 위해 연대했으나 양 커뮤니티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그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아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흑인과 아시안 양 커뮤니티의 정치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인종차별적 폭력에 대해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아시아계 여성 6명 등이 목숨을 잃은 애틀란타 총격 사건 직후에는 양 커뮤니티의 시민들이 LA와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흑인 아시안 연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멈추라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 양 커뮤니티는 연대 강화와 관련한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에 걸쳐 24명의 활동가, 역사가,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흑인과 아시아인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주요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대에 대한 논의 또한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엔 경찰력 강화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은 흑인들이 경찰 폭력의 최대 희생자라는 근본적 입장에서 경찰 예산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아시아계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은 경찰력 강화를 통해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UC 어바인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클리어 진킴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흑인 사회에선 경찰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더 많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경찰은 사회적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사유재산의 수호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봄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최고조에 달한 지역인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활동가 폴 맥시는 6월에 순찰차가 무리를 지어 이 지역에 야영을 하다시피 했을 땐 새로운 범죄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철수하면서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다시 나타났다며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뉴욕의 젊은 아시아계 진보 활동가들은 흑인들과 함께 경찰력 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2020년에 73% 증가했습니다. 경찰 폭력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흑인은 전년도 249명에서 올해 57명 줄어든 1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에서 미스 알래스카 한인 3세 에마 브로스가 100번째 미스 아메리카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인 최초의 미스 아메리카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미 전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미녀 51명이 코네티컷 언캐스빌에서 열린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100번째 미스 아메리카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스 아메리카 에마 브로이스가 호명되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new 100th Miss America is Alaska, Emma Brose. 이로써 한인으로서 그리고 미스 알래스카로서 처음으로 미스 아메리카가 탄생한 것입니다. 에마 브로이스는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한인 3세로 알래스카에서 90년대 초반 앵커리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부열 씨의 외손녀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현재 애리조나주 립대 바렛 아너스 칼리지에서 바이오메디컬을 전공하며 이사를 꿈꾸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그녀는 우승 소감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과거 미국에 정착한 그녀의 조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 genuinely could not have done it without them. I think especially, being a Korean American in today's world, I feel grateful for my family and especially for my grandparents who came here from Korea so many years ago. 그녀는 대회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를 가진 것에 대해 당당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오빠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12년 전에 스페셜 올림픽 선수로 출전한 이야기를 전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스 아메리카의 후원단체의 남성 임원이 성희롱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세상의 어떤 여성도 물건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하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This is definitely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we know how important sponsorships are, but I know in my heart that as a woman, I am never going to let somebody treat me like that because women should never be treated like they are objects. We should never be treated like we are something that can be pushed around. And so first,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는 외적 외모만 강조하는 대회가 아닌 참가자의 재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승자를 선발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총과 시칼을 들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무기를 버릴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총으로 제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용의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CBS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10분경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이스턴 파크웨이와 유티카 애비뉴 사이 한 남성이 총과 시칼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남성이 한 손으로는 시칼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그에게 당장 무기를 버릴 것을 지시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유티카 애비뉴 지하철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두 경찰관은 용의자를 향해 위험 사격을 하였으나 그는 지하철역 밖으로 달아나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t this point that two officers each deployed their tasers, striking the male with no effect. 긴박한 추격전을 벌이던 그때 경찰관 2명은 결국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를 향해 총을 쐈고 용의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격 직후 경찰은 즉시 응급차를 불러 해당 남성을 인근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I mean, that's a tough situation to be in, honestly. I mean, it's a tough job. I have officers in my family, and they're human. You can't get them to stop. You got to do what you got to do. 해당 사건에 투입되었던 경찰 2명도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들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퀸즈 자메이카의 198번 스트리트와 115번 애비뉴에 출동한 뉴욕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일산화탄소를 감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산화탄소가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없었을 뿐더러 건물 내부는 불법적으로 세분화돼 치명적인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포함한 현장 주민들은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자들은 한 거주민이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며 정말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원들은 5명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후 나소 카운티 의료센터로 급히 이송시켰지만 이들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복지부가 지난 16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근로자 기금에 $10,000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수혜 금액도 가정당 최대 $4,000까지로 크게 늘렸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인 최대 $1,000, 가정 최대 $2,000에서 개인 $2,000, 가정 $4,0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들도 소급 적용됩니다. 제외된 근로자 기금의 수혜 자격은 불체자 등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이나 실업수당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뉴저지 주민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가정 연소득이 $55,000 이하 등입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복지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거주 증명서, 은행 계좌 기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원자에게 출생지나 이민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신청 접수 후 지원 자격이 입증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2에서 3주 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인 데이빗 조 백악관 경호실 총책임자가 이달 말 정년 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초밀착 경호를 해온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호실 2인자였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1,000명에 가까운 백악관 경호실을 총지휘하는 1인자로 승진했습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인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 조 씨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총 6번의 진급을 거쳤으며 그때마다 첫 한인 또는 첫 아시안이라는 기록이 따랐습니다. 일반 경호직 공무원으로는 경호실에서 최고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조 씨는 3살 때인 1974년 미국에 이민을 와 일리노이주에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펜싱 선수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미국 대표팀 선수로 발탁되기도 했었지만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후 1995년 조지아주의 경호학교를 졸업하고 연방의회에 배치됐다가 시카고의 백악관 경호실 지부에서 2년 근무한 뒤 경호학교 교관을 거쳐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대통령 경호 현장 임무에 대해서는 업무 보안상 말을 아꼈지만 정치 시스템과 언어 차이가 큰 러시아와 중국 관련 경호를 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인이기 때문에 또는 한인이라서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 남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일했다며 항상 최상의 경호원이 되고자 했고 한인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정병화 신임 뉴욕 총영사는 오늘 JFK 공항을 통해 뉴욕에 도착한 후 부임했습니다. 1963년생인 정 총영사는 1987년 제21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무부에 입부했습니다. 이후 주미국 1등 서기관, 북미 통상과장, 주 제네바 참사관, 다자 경제외교국장, 주 벨기에 유럽연합공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주 슬로바키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경제통상 전문가로 통하는 그는 2002년 국무총리 표창, 2011년에는 근정포장 등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행정학 석사도 연세대에서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말 뉴욕에 부임해 지난 팬데믹 기간 관할 지역 내 한인 사회의 코로나19 극복 및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지원 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던 장영삼 전 뉴욕 총영사는 지난달 1일로 한국으로 귀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